아무리 아파도 일단 국밥은 끓여야지.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침을 하면서도 불 앞을 떠나지 않았고 몸살이 와도 한 번도 가게 문을 닫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엄마가 우리 몰래 진통제를 입에 털어넣고 땀을 닦으며 국밥을 끓이던 그 손이 어떤 의미였는지. 엄마는 국밥집을 하셨습니다. 작은 시골 읍내에 있는 허름한 가게. 간판도 색이 다 발해 있었고 테이블도 기울어져 있었죠. 그 국밥집이 우리 집 전부였습니다. 학비도 전기세도 아빠 대신 빈자리를 채운 것도 다 그 국밥집에서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매일 학교 끝나고 가게에 들르면 엄마는 늘 한 손엔 국자, 한 손엔 휴지를 들고 계셨죠. 기침을 멈추고 다시 웃으며 말합니다. 배고프지? 국밥 말아줄게. 엄마표 특제 간장도 줄까? 그땐 그 말이 그저 따뜻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사랑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엄마는 한 번 쓰러지셨습니다. 가게 안에서 손님상 정리하다가 그대로 바닥에. 응급차에 실려가는 모습, 치마 끝이 젖어 있었고 손엔 여전히 수저통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엄마는 그냥 조금 어지러웠다고 말했지만 우린 알고 있었죠. 그 조금이라는 말 뒤엔 10년짜리 고단함이 숨어 있었다는 걸.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리는 하나둘 엄마를 떠났습니다. 큰딸은 서울로, 큰아들은 외국으로, 막내는 아예 연락이 잘 안 됐죠. 엄마는 점점 작아졌고 가게는 점점 더 낡아졌습니다. 몇 년 후 엄마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혼자 장사하는 날 가스를 잠그지 않은 적도 있었고 동네 마트에서 계산을 까먹고 멍하니 서 있기도 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전화로 들었을 때 우린 바빴습니다. 서울은 정신없었고 해외 일은 시차가 안 맞았고 막내는 아직 철이 없었죠. 그렇게 엄마는 혼자 감당하셨습니다. 병원 진료도 혼자, 약도 혼자, 돈도 혼자 벌어서 쓰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실려오셨습니다. 급성 저혈당 쇼크로 실신하셨습니다. 장사 중에 쓰러지셨습니다. 그 순간 서울도 외국도 회의도 다 멈췄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산소호흡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말은 못하셨지만 눈동자만 천천히 움직이며 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엄마를 혼자 남겨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엄마는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도 희생했다고 내세운 적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 똑같이 국밥을 끓이고 기침을 삼키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압니다. 엄마는 국밥을 끓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내고 계셨던 거라는 걸. 오늘 이 이야기는 국밥 한 그릇으로 가족을 지켜낸 한 어머니의 삶에 대한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 알게 된 자식들의 후회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지금 구독해 두시면 이런 놓치기엔 너무 소중한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엄마가 국밥집을 시작한 건 아버지가 집을 떠난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부업으로 하던 반찬 배달도 끊겼고 막내는 갓 돌이었고 집엔 쌀도 떨어진 상태였죠. 그날 밤 엄마는 시장 뒷골목에서 녹슨 가스레인지 하나를 5,000원에 들여와 국물 하나 없는 냄비를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이젠 엄마가 끓여볼게. 그 첫 국밥은 소금도 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네 아줌마 하나가 말했죠. 이 국물 눈물 나게 따뜻하네. 그 한마디로 엄마는 국밥을 삶의 무기로 삼았습니다.
국밥집의 아침은 늘 같았습니다. 아직 어두운 옷이. 엄마는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일어나 먼저 육수통부터 불에 올렸습니다. 그 후 마늘 까고 파 썰고 고춧가루 볶고 양지머리 손질하고 김치 자르고 단 한 번도 건너뛴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학교 끝나고 들르면 늘 똑같은 말이 돌아왔죠. 배고프지? 국밥 먹고 가. 하지만 그 국밥 뒤엔 하루 15시간의 노동이 있었고 허리 디스크와 손목 통증, 그리고 매일 혼자 울고 웃는 감정의 파도가 있었습니다. 중학생이 된 나는 국밥이 싫었습니다. 친구들은 치킨 먹고 햄버거 먹는데 난 늘 국밥. 게다가 엄마가 장사하는 걸 친구가 보면 창피하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일부러 돌아서 다니고 이 국밥 냄새 싫어라고 투덜댔습니다. 엄마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있는 서운함을 그땐 전혀 몰랐습니다. 고등학생 때 엄마는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탕국 솥을 들다가 퍽 소리와 함께 쓰러졌죠. 병원에서는 디스크 파열,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했지만 엄마는 입원은 안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틀만 누워있으면 돼요. 장사 쉬면 손님 끊겨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엄마가 장사를 멈추면 가게는 진짜로 닫아야 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자랐고 세상에 나갔습니다. 큰딸인 나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큰아들은 외국에서 IT 일을 시작했고 막내는 알바하며 배우를 꿈꿨습니다. 엄마와의 전화는 점점 줄었고 명절에도 얼굴 보긴 어려웠습니다. 다들 바쁘니까, 엄마는 괜찮다니까, 우리도 사느라 힘들어서. 그렇게 엄마는 우리 삶에서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어느 겨울 엄마가 국밥집 문을 안 여셨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동네 주민이 전화해 주셨죠. 이틀째 가게 문이 안 열렸어요. 아무 연락도 없고 걱정돼서요. 그때서야 우리는 부랴부랴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엄마는 방 안에 혼자 쓰러져 계셨습니다. 손엔 진통제 봉지가 쥐어져 있었고 방바닥에는 쓰다 만 국밥 레시피 노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양지 1.5kg, 마늘 2숟갈, 아들 좋아하는 간장 더. 그 글씨는 삐뚤삐뚤했고 곳곳에 잉크 번진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병원 진단은 경증 치매 만성 영양실조. 엄마는 점점 자신을 잊고 있었고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우린 괜찮아요, 엄마. 하지만 엄마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니들 올까봐 국밥 끓여놨어. 그 말에 우리는 모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국밥을 파신 게 아닙니다. 엄마는 매일매일 우리를 먹여 살렸고 우리의 시간과 가능성과 꿈을 지켜주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중한 걸 너무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엄마는 퇴원하십니다. 우리 형제는 결심했습니다. 엄마에게 가장 따뜻한 하루를 만들어 드리자고요. 엄마의 퇴원 날, 우리는 병원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세 남매는 서툴지만 정성껏 준비했죠. 엄마가 가장 좋아하던 분홍색 스웨터, 그리고 그 옷 위에 살며시 올려놓은 국밥집 앞치마 한 장. 엄마는 우리를 보자 그냥 웃었습니다. 여전히 아무 말씀 없으셨지만 그 미소에 모든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퇴원차가 도착하자 우리는 엄마를 조심히 부축했습니다. 엄마의 손은 여전히 마르고 작고 떨렸지만 우리 손을 꼭 잡는 그 힘은 세상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국밥집 간판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엄마의 국밥,
다시 끓이겠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이야기처럼. 가게 안으로 들어선 엄마는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새로 칠한 벽지, 닦아놓은 스테인리스 싱크대, 그리고 육수 솥 옆에 놓인 가족사진 액자. 우리는 엄마를 조심스레 중앙 테이블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큰딸인 나는 엄마의 손에 작은 리모컨을 쥐어드렸습니다. 이제는요, 가스레인지도 자동이에요. 엄마는 앉아서 그냥 끓는 소리만 들어요. 엄마는 조용히 손을 올렸습니다. 다시 국물이 끓는 냄비를 손끝으로 만지듯 바라보았죠. 그 순간 주방에 퍼지는 국물 끓는 소리. 그건 단순한 물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시간, 엄마의 인생, 엄마의 마음이 다시 데워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우리는 작게 오픈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단골 손님들, 그리고 엄마를 기억해준 많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막내가 말했습니다. 국밥 한 그릇 꼭 엄마한테 먼저 주세요. 우리는 엄마에게 첫 번째 국밥을 드렸습니다. 엄마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손을 떨며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국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그릇 안에 떨어졌습니다. 간을 묻히지 않았는데도 그 국밥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몇 달 만에 꺼낸 단 한마디. 다시 끓일 수 있겠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작은 메모지에 이런 글을 적어 가게 유리문에 붙였습니다. 이 국밥은 엄마의 심장으로 끓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추운 날엔 꼭 들러주세요. 엄마는 다시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옆에서 불을 지켰고 양념을 섞었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의 마음을 매일매일 따뜻하게 데워드렸습니다. 엄마는 이제 매일같이 국밥을 끓이지 않습니다. 매일 가게에 나가시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국밥은 여전히 끓고 있습니다. 우리가 끓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날 이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국밥은 그냥 음식이 아니었다는 것. 그것은 엄마가 우리를 위해 매일같이 끓여주던 사랑의 온도였습니다. 노부부가 웃으며 식사하고 작은 아이가 이거 진짜 맛있어요. 라며 웃고 한 남자가 조용히 메모지를 남기고 나감. 그 메모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국밥에 위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왜 엄마는 그렇게까지 매일 국을 끓여야 했는지, 왜 단골들의 이름까지 외우며 하루 14시간을 일했는지. 그땐 그냥 엄마는 좀 지나치다고 생각했어요. 일을 줄이셔야 하는데 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엄마는 국밥을 끓인 게 아니라 우리를 키우고 계셨던 거라는 것. 엄마는 그릇에 담긴 그 따뜻한 한 숟갈로 우리를 세상에 데워주셨던 겁니다. 회상 장면. 초등학생 시절 도시락 대신 엄마가 몰래 싸준 국밥 보온병. 비 오는 날 젖은 우산을 들고 온 엄마. 새벽 시장에 혼자 나가던 뒷모습. 이제는 모두 우리 가슴 안에 남아있는 영화가 되었습니다. 그 국밥엔 간이 없었습니다. 대신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건 짠맛이 아니라 그리움의 맛이었습니다. 마지막 장면. 엄마가 가게 입구에 앉아 작은 아이와 눈을 맞추며 미소 짓는 모습. 가게 간판이 천천히 클로즈업 됩니다. 엄마의 국밥 여전히 데워지는 중입니다. 오늘 당신도 힘든 하루를 보냈을지 모릅니다. 너무 지치고 외롭고 때론 눈물 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누군가의 국밥은
당신을 위해 여전히 끓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늘 빠르게 변하지만 어떤 사랑은 여전히 끓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 마음도 이 이야기로 조금은 데워졌기를 바랍니다. 감동은 약이 되고 이야기는 삶을 바꿉니다. 감동 스토리는 그런 진심을 가장 먼저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좋아요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구독은 다음 감동을 이어주는 약속이 됩니다. 지금 구독하시고 당신의 마음을 살리는 이야기를 받아보세요. 감동은 약이 되고 이야기는 삶을 바꿉니다. 당신의 마음을 살리는 채널 감동 스토리입니다. 지금 구독해 두시면 따뜻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전해드립니다. 엄마는 오늘도 국밥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지쳐서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우리 형제들의 식탁에 엄마는 묵묵히 따뜻한 그릇을 놓고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가셨죠.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어릴 적엔 몰랐습니다. 그 국밥 한 그릇에 담긴 무게를. 매일 새벽 시장을 다녀오시던 엄마의 지친 발걸음이 우리를 키우던 노동이라는 걸. 가게는 늘 좁고 시끄러웠지만 엄마의 국밥엔 늘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뜨거운 국물 속에는 고기도, 무도, 파도 있었지만 가장 많이 담겨 있던 건 사실 엄마의 시간과 인내였습니다. 우리는 왜 그걸 너무 늦게 알게 됐을까요? 엄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손님들을 맞이했고 우리가 먹는 걸 바라보며 웃으셨죠. 형은 어릴 적 엄마가 부끄럽다 말했고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쓰러지셨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몇 년 동안 아팠을 텐데요. 우린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지 않으려 했습니다. 엄마의 병원비를 감당하며 가게를 우리가 대신 지켜야 했습니다.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국밥을 끓이는 일이 단지 요리가 아니었다는 걸. 그건 하루하루 우리 가족의 삶을 지키는 일, 엄마만이 할 수 있던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단골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이 집 국밥은 눈물이 나. 고향 맛이야. 한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 이 집 국밥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 우리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지금은 매일 가게에 나서진 않지만 그 국밥은 여전히 끓고 있습니다. 우리가 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남긴 건 단지 레시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지는 국물의 온도였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을 데워줍니다. 엄마가 우리를 데워주었던 것처럼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어떤 사랑은 여전히 끓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오늘 이 이야기로 조금은 데워졌기를 바랍니다. 감동은 약이 되고 이야기는 삶을 바꿉니다. 감동 스토리는 그런 진심을 가장 먼저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좋아요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구독은 다음 감동을 이어주는 약속이 됩니다. 지금 구독하시고 당신의 마음을 살리는 이야기를 받아보세요.